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인날 밤에 억울하게 살해당한 처녀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사람으로 환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전해지는 구전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전라도 광주 땅에 어릴 때 친어머니를 잃은 유시성을 가진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부친은 처녀장가를 들었는데 연년생으로 사내둘을 낳은 계모의 전처소생에 대한 시샘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관직에 있는 남편이 나란 일에 바빠서 가정사를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계모는 틈만 나면 유소절을 없애버릴 궁리를 하여 번번이 밥에 독약을 묻혀주곤 하였으나 낌새를 알아차린 소저의 유모가 그 밥을 없애버려 화를 면하곤 하였다. 계모는 유모가 중간에서 방해하는 것을 알고는 핑계를 만들어 유모를 내쫓아버렸다. 계모는 유소저가 밥을 잘 먹지 않자 크게 걱정하는 척했다. 애야, 밥을 잘 먹어야지. 그렇게 깨작깨작하면 어떡하니? 입맛이 없으면 미음이라도 쑤어다 줄까? 그러면서 계모는 몰래 독약을 타넣은 미음을 끓여다 주었다. 그러나 계모의 흉계를 이미 알고 있는 유소저는 우돛 가슴속에 가죽주머니를 매달아 먹는 척하며 미음을 부어버렸다. 유소저는 짐짓 태연해하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정성껏 쑤어주신 미음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계모는 속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꼴도 보기 싫은 것. 이것이 제대로 죽을 먹었으면 오늘 저녁을 넘기지 못하겠지. 오늘만 지나면 눈의 가시처럼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지고 재산은 모두 내 자식 차지가 될 거야. 그러나 이게 무슨 일일까? 곧 죽을 것으로 생각했던 전처의 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멀쩡하였다. 계모는 이를 갈면서 적당한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 유소저가 방년 17세가 되자 사대부가의 도령과 혼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계모는 몇 번의 독살 시도가 실패하여 증오심이 가득 찬 데다 전처의 딸이 지체 높은 양반집 며느리로 들어가 거드름을 피우는 꼴은 더더욱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혼인 첫날 밤에 죽이려고 비밀리에 계획을 꾸몄다. 사내종 천석에게 종문서를 불태운 뒤 한미천 떼어주고 장가까지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날이 시퍼렇게선 단검을 쥐어주고는 고방에 대기시켜 놓았다. 잔치에 참석한 친지들이 모두 자러 가고 신랑 신부까지 잠자리에 들어간 새벽에 이를 치르기로 약조가 되어 있었던 바. 새벽이 다가오자 천석은 살금살금 고방을 빠져나와 신방으로 향하였다. 방 밖에서 가만히 방 안의 소리를 들어보니 아직 두 사람은 잠이 들지 않았고 막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신랑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신부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자코 있는 것 같았다. 잠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천석은 신방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으르릉거렸다. 어떤 놈이 마음대로 내 마누라와 혼례를 올리는 거야? 이 여자는 나와 이미 장례를 약조한 사이다. 난데없는 침입자의 손에 들린 날이 시퍼런 비수를 보며 신랑은 부들부들 떨면서 멍하니 서 있었고 유소저는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원래 신부만 죽일 계획이었으므로 신랑은 살려보내야 했다. 뭐 하는 거냐? 죽기 싫으면 즉시 떠나라. 괴한의 호통에 혼비백산한 신랑은 이자가 신부의 새서방임이 분명하다고 믿고는 어차피 깨진 혼례이니 내 목숨이나 구하자는 생각에 그 방을 뛰쳐나와 도망갔다. 한편
혼자 남은 유소전은 천석의 칼에 3번이나 가슴을 찔려 영문도 모른 채 죽었다. 본체와 별당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데다가 사건이 워낙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에 있는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음 날 늦게까지 아무 기척이 없어 이상하다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은 난장판이 된 채 신랑은 온데간데 없었고 신부는 가슴에 칼을 꽂고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신부 아버지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대성통곡하고 계모도 거짓으로 슬픈 척하며 울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계모가 저 불쌍한 것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어떤 몹쓸 놈이 그랬을까? 저 칼이라도 빼내어 영혼이라도 달래줍시다. 하며 칼을 빼내려고 손잡이를 잡자 갑자기 신부의 시신이 새로 변하여 방 안을 날아다녔다. 새가 계모 앞에서 학, 학, 학 3번 울고 나니까 갑자기 계모가 쓰러져 죽고 말았다. 한참 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찾아온 두 이복동생도 학, 학, 학 소리에 모두 까무러쳐 죽었다. 본처에게서 얻은 딸을 잃고 새 마누라와 그의 소생까지 잃은 바깥 양반은 세상이 나를 버렸으니 내가 세상에 살아남았어. 더 이상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탄식하더니 어느 날 자결하고 말았다. 집안의 가장까지 세상을 버리고 나니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입은 형국이 되었고 사람들이 드나들기를 꺼리는 집이 되더니 자연히 흉가가 되고 말았다. 한편 신랑은 그 후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과거에 장원급제하더니 암행어사에 제수되어 고향을 찾아오게 되었다. 고향 가는 길목에 있는 어떤 고을에 유소저의 유모였던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마침 날이 저물어 어사가 가까운 집에 들어간다고 들어간 것이 그 유모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노파가 남녀가 유별한데 방이 단칸방이어서 곤란하다고 하니 어사가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신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고집하여 겨우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곤히 잠든 밤늦은 시간에 느닷없이 방문이 덜그럭거리며 밖에서 하는 소리가 났다. 한참 동안 덜거덕거리니 그 소리를 들은 노파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방문을 여는 순간 새 한 마리가 재빠르게 방 안으로 날아들더니 홀련 생전의 유소저 모습으로 변하였다. 유모 집에 오자 유소저가 변하여 된 새가 다시 예전의 소저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유모와 어사는 유소저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놀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가워하면서 얘기꽃을 피웠다. 이야기 말미에는 입에 떠올리기조차 끔찍한 신혼 첫날 밤의 사건이 언급되었다. 유소저는 그 사건이 계모의 흉계에 의한 것임을 밝히면서도 어쨌든 자신으로 인해 아무 영문도 모르는 서방님에게까지 피해가 미친 것을 미안해하자 어사 역시 뒤통수를 긁으며 남자답지 못하게 도망간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러자 소저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을 터이니 도망가기를 잘했다고 어사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셀 즈음이 가까워지니까 어사는 유소저에게 동침하자고 청했다. 그러자 유소저가 손을 내저으며 혼례만 올렸지 아직 합공을 이루지 못한 처자로 남녀의 별이 엄연한데 어찌 같이 자겠습니까? 죽은 육신의 원한을 풀어주고 제 몸의 상처가 아물어 다시 살아나게 될 때 비로소 서방님과 함께 일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더니 다시 새로 변하여 훌쩍 날아가 버렸다. 어사는 첫날 밤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걸음아 나살리라고 도망친 터라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심지어 어젯밤 유소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 밤에 나타난 새 서방과 유소저가 살림을 차려 잘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어사는 유소저가 새로 변신한 모습을 보고서야 당시 신부가 죽었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새가 떠난 후 유모를 통하여 유소저가 죽은 후 그 집안 일문이 모두 망해버린 과정을 들었다. 그렇다면 그 고왔던 신부 유소저는 아직도 그 신혼방에 방치된 채 그대로 있을지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자 어사는 유모와 함께 자신이 장가들었던 그 집을 목표로 길을 나섰다. 예전 처가에 가서 신혼방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유소저는 그 고운 자태 그대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잠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끔찍하게도 소저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이 아직도 깊게 꽂혀 있었다. 이를 본 유모가 울면서 달려들어 손잡이를 잡고 힘껏 빼내려 하였으나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어사가 잡아 빼니 겨우 빠져나왔다. 시신에서 칼을 빼내고 옷을 새로 갈아입혀 치욕은 씻어 주었으나 살려낼 방법이 없어 무척이나 안타까웠다. 어사가 그날 밤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청하고 있는데 호련 새 한 마리가 나타나서 유소저로 변하더니 말했다. 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3년이 넘도록 가슴이 저려서 견딜 수 없었는데 서방님이 나타나서 저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니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첩의 소원은 다시 환생해서 서방님과 백년해로 하는 것입니다. 어사는 유소저의 말이 무언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얼른 되물었다.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특별한 비방이라도 있단 말이오? 소저가 약간은 울먹거리면서 말했다. 있고 말고요. 서방님,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소첩은 분명코 환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방님의 정성이 얼마나 진실하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자기를 살리려면 우리나라 절이라는 절은 다 가서 그 절의 부처님을 다 만나 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절간 법당 뒤편에서 야광구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구슬을 구에다가 자기의 온몸을 문지르면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며 끝에 가서는 생기가 돌아 마침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다. 소저의 말을 듣고 어사는 우선 한양에 올라가서 임금께 사정을 고하고 당분간 휴직했다. 그런 다음 홀가분한 몸으로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절이라는 절은 다 찾아다녔으나 구슬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0년이 걸린다 해도 찾을 각오로 마음을 꾹 다지고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기를 꼭 1080일째 되는 날 지리산절하게 조그마한 암자를 방문하여 부처님께 예불 하고 나서 언제나처럼 법당 뒤쪽을 살펴보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 야광구슬이 땅 위에 올려져 있었다. 어사는 환호자객하여 그 구슬을 괴나리 보찜에 넣은 다음 죽은 신부가 있는 방으로 돌아갔다. 가서는 구슬을 죽은 신부의 이마 위에 얹고는 하룻밤을 그 옆에 머물렀다. 그러자 해뜰 무렵이 되니 신부의 몸이 따뜻해지며 어렴풋이 맥박이 뛰기 시작했다. 이거 됐구나 싶어 야광구슬을 상처 부위에 올려놓으니 금세 새살이 돋아올랐다. 드디어 구슬로 전신을 문질러대니 신부는 아, 잠 한번 곱게 잘 잤다. 하며 기지개를 켜더니 눈을 부스스 비벼대며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보통 사람처럼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어사는 너무 반갑고 고마워 그녀를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신부도 어사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뒤 두 사람은 아들, 딸 많이 낳고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백년해로했다고 전해진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문화와 역사, 전설과 설화 중에 유소저의 환생이 모본입니다. 구연자는 당시 88세이던 김수녀 여사이며 이 이야기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0년 8월 3일 채록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간송미술관 소장품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과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공식 블로그에서 우포늪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을 송영달 선생이 옮긴 책 올드 코리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책 한국의 미인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픽사베이, 1238F, 핀터레스트, 픽스타, 크라우드픽, PNG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